안녕하세요. 국제경제학의 바이블 폴 크루그먼 교과서를 세상에서 제일 쉽게 풀어드리는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물가 수준과 환율의 장기적인 관계, 그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이론이죠. 구매력 평가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걸 경제 전체로 쫙 넓혀서 바로 구매력 평가, 우리가 흔히 PPP라고 부르는 걸로 넘어가 볼 겁니다. 근데 이 PPP에도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이 둘이 뭐가 다른지 확실히 짚어보고 마지막엔 이 이론이 장기 환율을 볼 때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핵심만 딱딱 뽑아서 요약까지 해드릴게요.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자, 모든 논의의 진짜 첫걸음,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부터 시작해보죠. 우리나라에서 파는 물건이랑 미국에서 파는 똑같은 물건, 이 가격은 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교과서에 넣은 아주 재미있는 예시로 한번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풀어볼게요. 자, 런던에서 스웨터 한 벌이 30파운드에 팔리고 있어요. 그럼 이 똑같은 스웨터가 뉴욕에 가면 과연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일물일가의 법칙.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진짜 간단해요. 운송비나 관세 같은 거추장스러운 게 하나도 없다고 치면 똑같은 물건은 전 세계 어디서든 가격이 딱 하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환율은 고려해야겠죠. 경제학자들은 이런 관계를 그냥 말로만 하지 않죠. 아주 깔끔한 수식으로 표현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물건의 미국 가격이 영국 가격이랑 환율에 의해서 어떻게 딱 결정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공식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큼지막하게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수식이에요. 간단하죠? 어떤 상품 I의 미국 내 달러 가격은요, 달러 파운드 환율에다가 영국 내 파운드 가격을 곱한 것과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율이 1파운드당 1.5달러고 영국 스웨터가 30파운드라고 해봐요. 그럼 계산은 너무 쉽죠? 1.5 곱하기 30. 그러니까 미국에선 정확히 45달러가 되어야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좋습니다. 스웨터 하나에 대한 논리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 논리를 스웨터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과 서비스에 한번 쫙 적용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전까지 우리가 한 게 바로 이거죠. 물건 하나 단일 상품에만 적용되는 일물일가의 법칙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제 판을 키워보는 겁니다. 쌀, 라면, 커피, 교통비, 우리가 평소에 쓰는 모든 것들을 하나의 큰 상품 바구니에 담아서 통째로 비교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드디어 오늘 강의의 주인공, 구매력 평가, 즉 PPP 이론을 만나게 됩니다. 구매력 평가, 줄여서 PPP,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환율이라는 게 결국에는 알아서 움직여서 똑같은 상품 바구니를 사는데 드는 돈이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똑같아지도록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내 돈의 힘, 즉 구매력이 어디서나 같아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경제학자들이 이 PPP 이론을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눠서 생각하거든요. 이름하여 절대적 PPP와 상대적 PPP입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하나는 스냅샷처럼 지금 이 순간의 물가 수준을 딱 찍어서 비교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절대적 PPP예요. 다른 하나는 동영상처럼 시간이 쭉 흐르면서 물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변화율을 보는 거죠. 이게 상대적 PPP고요. 사진이냐 동영상이냐 이렇게 기억하면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진 찍기, 즉 절대적 PPP부터 한번 볼게요. 이건 지금 현재 두 나라의 물가 수준 그 자체를 비교하는 개념이라고 했죠. 교과서 원문에도 환율과 물가 수준이 어떤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지 보여주는 공식이 딱 나와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달러 퍼 유로 환율은 미국의 전체 물가 수준을 유럽의 전체 물가 수준으로 그냥 나눈 값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직관적이죠? 미국 물가가 유럽보다 2배 비싸면 환율도 2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아주 명쾌한 논리입니다. 그럼 이제 동영상 개념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상대적 PPP입니다. 이건 지금 물가 수준이 얼마냐가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물가가 얼마나 오르내리는가, 즉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역동적인 버전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상대적 PPP가 예측하는 건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환율이 변하는 정도는 두 나라의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율의 차이와 거의 같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물가가 1년에 5% 오르고 유럽 물가는 2% 올랐다고 쳐봐요. 그럼 그 차이가 3%죠. 그러면 달러 가치는 유로에 비해서 약 3% 떨어져야 하니까 달러, 유로 환율은 대략 3% 정도 오를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박사님, 그럼 이 이론만 알면 매일 환율 변동을 다 맞힐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요. PPP는 내일 당장의 환율을 맞추는 점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환율의 장기적인 닷 같은 역할을 해요. 단기적으로는 파도 때문에 배가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엔 닻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잖아요. 환율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는 이 PPP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논리 얘기를 한번 빠르게 되짚어보면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스웨터 한 벌에서 시작한 일몰일가의 법칙이 어떻게 거대한 상품 바구니 전체를 설명하는 절대적 PPP로 커지는지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물가의 수준이 아니라 변화를 다루는 상대적 PPP를 거쳐서 이 모든 것이 결국 환율의 장기적인 목적지를 알려주는 강력한 나침반이 된다는 걸 확인했죠. 정말 멋진 지적인 여정 아니었나요?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함께 머리 싸매고 공부한 이 구매력 평가 이론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구매력 평가 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마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경제 지식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던져드릴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토록 우아하고 멋진 이론과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복잡한 현실 사이에는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